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 면역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구 교육대학교 교수로 있기 때문에 학교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교수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습니다.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이시영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이제 원로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공부는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다. 이 뇌가 잘 돌아가야 공부를 잘하는데 결국 운동, 몸을 많이 써야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활성화되어야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뇌에 대한 비밀이 많이 밝혀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뇌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는데 마취는 왜 하느냐? 이 두개골 여는 데까지만 딱 쓰입니다. 두개골만 열면 뇌는 주물러도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의 뇌를 안 아프게만 열어준다면 뇌는 주물러도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개골 안에 있는 이 뇌를 잘 써야 되는데 몸을 쓰지 않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많이 쓰면은 뇌가 활성화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물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움직임이죠. 움직이는 동물은 뇌가 있습니다. 식물은 뇌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 먹은 소나무, 200년 먹은 느티나무, 500년 먹은 은행나무는 뇌가 없어요. 파리, 모기, 하루살이 뇌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 뇌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멍게가 어렸을 때 유충으로 돌아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보니까 뇌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멍게가 벽에 붙어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느냐? 뇌가 없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 존 네티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연구를 했어요. 오히려 공부를 하기보다는 몸을 쓰게 했더니, 움직임을 일으켰더니 그 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고,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없더라, 더 나아가서 학교 폭력이 없어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몸 안 쓰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움직임, 몸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뇌 성장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취욕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성적이 떨어진다. 한국 교육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운동 시간 안 주는 한국 교육, 뇌 성장에 방해된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과 후에 가장 몸 안 쓰는 나라 한국입니다. 공식 통계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 36개국 중에 가장 방과 후 몸 안 쓰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 몸을 안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게임한다고 앉아있고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고등학교에 가면 꼼짝도 않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여고에서 수종냉증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네덜란드, 핀란드, 흔히 이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십시오. 움직임, 몸을 굉장히 많이 쓰게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놀이와 체육에는
못하게 합니다. 유치원에서.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체육이나 움직임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선진국에서는 움직임, 체육은 단순히 몸의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사관고등학교 또는 외고, 과고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뇌를 많이 쓰는 아이들이 아침에 뭘 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유럽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가보십시오. 아침에 운동하는 학교가 많은지 공부하는 학교가 많은지. 뭐가 진짜 공부냐 이 이야기는 오늘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영교시에 몸을 쓰게 했더니 오히려 국어 성적도 17점 올라가더라 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몸이 고생한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수족이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실제로는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뭐냐?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암기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몸의 온도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우울증이 걸리고, 몸을 쓰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합니다. 모션이 있어야 이모션이 일어나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학교의 아이들도 모션을 해서 움직여서 몸이 젖어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산불은 겨울에 나지 여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마르면 불이 일어납니다. 작은 담뱃불에도 산불이 번지고, 담뱃불 없이 심한 바람에 나무 가지에 부딪힘으로도 산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마찰력으로.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툭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말라 있으면 산불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갈등이 되고 학교 폭력으로 발전하고 부모님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몸에 젖어 있으면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작은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단체 생활이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심리적 면역력도 길러지고 생체적 면역력도 길러지는 거죠. 그래, 실수,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모르고 그래서 미안해 라고 지나갈 뻔한 것도 아이들이 운동하지 않고 메말라 있으면요, 전부 이것이 갈등으로 번지는 겁니다. 메마르면 불이 일어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모션이 있을 때 이모션이 일어나고, 이모션이 있을 때 창의력,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 인간도 사실은 자연의 일부이고 우주의 한 부분이죠. 아이들이 정서가 원만하고 창의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뉴스의 방영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보다 숲 유치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햇볕도 보고 공기도 만나고 흙도 만지고 낙엽도 만지고 이런 환경의 아이들이 창의력이 월등히 높더라. 인성이 좋아지더라. 다툼이 적더라. 더 나아가서는 ADHD, 아토피가 없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외국에는요, 특히 유럽에 가면 이런 숲 유치원이 500개씩 됩니다.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이런 숲 유치원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공립숲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에 가면 공립숲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그 유치원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왔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창의력이 훨씬 좋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실 공간은 2.6m 정도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평균 높이가 2.4 정도 되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2.5m 정도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3m 넘는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건축학자들이 A반은 2.6m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끔 하고 B반은 3m 또는 3m보다 약간 더 높게 공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끔 했습니다. 원래는 창의력 점수가 똑같은 아이들이었는데 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시켰더니 얼마 후에 A반보다 B반 아이들의 창의력 점수가 2배로 확 뛰어버리더라라는 연구예요. 굉장히 놀라운 연구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바닥 평수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몇 평이냐를 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닥 평수도 중요하지만 공간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잣집은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전부 공간을 높게 만드는 겁니다. 천장이 높아요.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부잣집은 다 높죠. 돈이 남아서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천장이 높아야 창의력이 좋아지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하는 거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어떡하죠?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어떡하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천장은 하늘입니다. 부모님이 틈틈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거죠.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때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훌륭한 부모님은, 지혜로운 부모님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 틈틈이 아이들을 바깥으로 많이 데리고 나가서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해서 햇볕을 받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흙도 만지고 낙엽도 만지고 해서 면역력까지 키워주는 것이 지혜로운 어머니죠. 일본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유치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닙니다. 이런 유치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에 천재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천재들이 가는 유치원은 아니고 일반 아이들이 오는데 이 유치원을 거치게 되면 천재처럼 행동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천재 유치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뭘 하느냐? 운동을 합니다. 맨발로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10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감기, 아토피, 천식이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의 평균 달리기 속도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떤 애들은 유치원 아이들이 뛴터 10단을 뛰어넘습니다. 두 손으로 물구나무 서기에서 가고 있어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보면 우리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움직임, 친환경 움직임을 강조한다. 그랬더니 오히려 운동신경이 좋아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훨씬 공부에 몰입을 더 잘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뇌성마비 아이도 이 유치원에 와서 맨발로 흙을 밟게 했더니 이제는 물론 일반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약간 불편한 자세이긴 하지만 뛰어다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맨발로 땅을 밟는 것, 뇌 감각을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눈을 이제 우리는 활용을 하죠. 시지각을 활용을 합니다. 뭘 본다는 것, 결국은 시지각을 통해서 뇌 감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청지각을 통해서 결국은 뇌가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밟았을 때 작은 모래알갱이나
이렇게 자갈이나 맨발로 신발 신고는 그 감각이 그만큼 깊지가 않죠. 맨발로 땅을 딱 밟았을 때 그 발 자극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부위의 통증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빠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는 뇌와 발이 가장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과 뇌는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발 자극은 뇌 자극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 발 자극을 많이 해주는 것은 뇌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개골 안에 있는 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 하려면 이 뇌를 잘 써야 되는데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시냅스가 활성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면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을 많이 쓰면 우뇌가 발달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 이론에 의하면 저는 좌뇌형입니다. 왜?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른손을 많이 쓰죠. 그럼 저는 좌뇌형이 되겠죠. 왼손을 많이 쓰면 우뇌형이 되겠죠. 좌뇌형이 좋은 겁니까? 우뇌형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다 잘 쓰는 통합형이 좋은 겁니까? 그렇죠. 좌뇌, 우뇌를 다 잘 쓰는 것이 제일 유리하겠죠. 우리는 손으로는 좌뇌형, 우뇌형으로 갈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맨발로 땅을 밟게 하면 발 자극은 양쪽 뇌를 다 자극하기 때문에 좌뇌형, 우뇌형으로 가지 않고 통합형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뇌에 대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도 아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평발이 많더라는 겁니다. 평발. 여러분 아이들이 평발이라면 빨리 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표면적의 2%가 발입니다. 발 2%가 발바닥 2%가 우리 나머지 98%를 지탱을 해야 돼요. 평발이면 그 하중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피로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평발은 군에도 못 갔습니다. 행군을 못 합니다. 조금 걷다 보면 피로에 지쳐서 쓰러지죠. 쓰러지면 옆에 전우가 부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2명이 날아가게 되죠. 군대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 평발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맨발로 어렸을 때 땅을 밟게 했더니 다시 발바닥에 아치가 생겨서 쏙 들어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발을 어렸을 때 교정해 주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생활 하는데 훨씬 불리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고 직장에 다녀오면 피곤하죠. 공부하는데 불리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불리합니다. 어렸을 때 빨리 교정해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흙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뚜꾸바, 헌집, 죽게, 새집다오 뭐 이런 놀이도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모래에 깃대를 꼽아놓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모아 가져가서 안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고 탁 깃대가 쓰러지면 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이런 놀이. 이런 놀이가 아이들의 뇌 성장과 면역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일본의 뇌과학자들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더라도 일주일 지나니까 몰입도가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주더라도 일주일 지나니까 이 뇌파를 찍어보니까 몰입의 정도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하늘 밑이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제 바깥 나무 그늘 이런데 아이들이 흙 가지고 놀고 뭐 물 가지고 놀고 이렇게 뭐 주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떨어진 이런 뭐 통 같은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보는 환경. 이런 환경을 인리치 환경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환경. 이런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켰더니
1년 내내 몰입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안 부르면 하루 종일 바깥놀이를 하더라. 도대체 여기에서 놀면 왜 아이들이 몰입을 더 잘할까? 이 아이들이 오히려 초등학교에 가서 몰입을 공부로 싹 바꿔줬더니 몰입의 전이가 일어나서 공부를 월등히 더 잘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몰입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바깥놀이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어요.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이쪽에 가면요, 유치원에서는 놀이와 체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바깥놀이를 통해서 몰입을 하게 하면 ADHD가 없어요. 확 줍니다. 몰입을 해버렸는데 주의력 결핍이 안 생기는 거죠. 몰입을 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 몰입의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몰입으로 전이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뇌과학자들이. 흙 속에서 놀았던 쥐, 그러니까 마음대로 흙장난하고 놀았던 쥐와 아파트 같은 곳에서 흙 근처에도 못 가본 쥐들을 키워서 비교를 했습니다. 흙 속에서 놀았던 쥐들은 아무리 복잡한 미로에 넣어도 그 미로를 다 빠져나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데서 자랐던 쥐들은 미로에 들어가니까 문이 막혀져 있으면 못 빠져나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다라락 떨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화를 자주 냅니다. 못 참습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예전보다 ADHD 등으로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는 예전에 반도 안 되는데 ADHD, 분노 조절 장애, 성격 조절 장애, 끈기 없는 애, 못 참는 애, 욕하는 애, 돌 던지는 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어요. 당분 섭취가 너무 많으면은 이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먹는 음식물 중에 당분 섭취만 조금 줄여도 우리는 훨씬 더 몰입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지나치게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둘째, 몸을 많이 쓰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좀 부지런을 해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틈틈이 바깥에 나가서 많이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젖게 해야 됩니다. 몸이 젖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셋째, 실내에서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흙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놀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한다면 당분 섭취를 좀 줄이고 좀 많이 움직이고 이왕이면은 흑장동도 많이 하면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은 코로나 시대이지만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흙에는 무슨 비밀이 있길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몰입을 하느냐. 그 흙을 연구를 했어요. 흙 속에 엄청나게 좋은 박테리아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이코박테리움 100개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쥐가 흙 가지고 놀든 우리 아이들이 흙 가지고 놀든 흙을 만지거나 아니면 흙을 맨발로 밟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닷가 모래에 가서 모래장에 가서 모래찜질 하잖아요. 흙을 등으로 만나든 흙을 배로 만나든 손으로 만나든 발로 만나든 신발 신고라도 괜찮아요. 신발 신고라도 산에 가면은 흙먼지가 날립니다. 여러분들
흙먼지를요 찍어보면 엄청나게 흙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등산할 때 그거 다 마십니다. 우리가 흙먼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면역력에. 그래서 등산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흙과 접촉한 아이들은 그 마이코박테리움 100개를 만나서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행복 호르몬. 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장난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몰입을 해요. 몰입을 하니까 또 하게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놀았던 쥐들과 흙 근처에도 못 가본 쥐들을 계속해서 키워서 두개골을 절단해서 뇌 용량을 재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흙 속에서 놀았던 쥐의 뇌 용량이 훨씬 더 나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뇌 용량을 키우고 아이들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은 바깥놀이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심지어 어떤 유치원에는요 그냥 아이들 몸에 막 흙을 막 바릅니다. 막 뒹굴게 해요. 여기서 아토피 한 명도 없습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여기만 오면은 아토피를 다 개선한다라는 이야기가 TV에서도 방송이 여러 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님 의식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을 두려워합니다. 덴마크의 마쿠스 번슨 기자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덴마크에 돌아갔습니다. 특파원으로 있다가 돌아갔어요. 한국에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문화적 충격으로 글을 하나 썼어요. 나도 애가 3명인데 마쿠스 번슨 기자 이야기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진짜 좀 이상하다. 덴마크는 지금도 장난감을 잘 안 사준다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죠. 나가서 놀아라. 한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입혀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 스웨덴은 북유럽이죠. 춥죠. 한겨울에도 내보낸다는 거예요. 볼이 빨갛게 놀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 밑에서 놀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나라에서 골목에서 노는 애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골목 문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노는 애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특히 겨울에 골목에서 볼이 빨갛게 노는 애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덴마크나 스웨덴 아이들은 행복지수가 1등입니다. 기후는 우리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행복지수가 늘 1등이에요. 1등. 덴마크, 스웨덴 늘 서로 1, 2등 하죠. 우리는 움직임이 적고 바깥놀이가 없고 자꾸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서 학생 자살률, 학생 흡연율이 안타깝게도 늘 안 좋은 쪽으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 지수는 늘 꼴찌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계속 키워야 되죠? 한국의 엄마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마쿠스 번슨 기자가 나들이를 갈 때 전부 백설공주 옷을 다 입고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마음껏 뒹굴러 흙도 만지고 낙엽도 만지고 바깥놀이를 하러 가는데 웬 웨딩드레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외국 사람은. 우리는 나가서 또 뭘 해야 되죠? 사진 찍어야 됩니다. 사진 앉아라 일어서라 뭐 하트하라 모자 써라 벗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 사람이 너무나 이상하다. 한국 엄마들은. 자 사진 찍었으면 그럼 놔두느냐. 아이들이 조금만 옷에 흙을 묻히거나 또 신발을 벗고 막 뛰어다니거나 하면 엄마가 바로 뒤따라가서 흙 묻으면 큰일 날 것처럼 옷을 털어주더라. 이 사람이 받은 문화적 충격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정서행동, 불안장애, ADHD, 아토피, 분노조절장애 안 생기면 더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문화적 충격인 거죠. 왜 이렇게 키우지?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아이들이 바깥놀이 갔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끌고 갑니다. 요거 먹어봐라. 요거 이쁘지? 여기서 사진 찍어보자. 요거 읽어봐라. 요거 중요한 것 같아. 이건 엄마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별로 아이가 관심이 없는 곳을 엄마가 데려가서 엄마 주도적으로 우리는 야외 활동을 하고 소풍을 다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마가 이제 읽어보라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는 재미없다는 것을 엄마로부터 제일 먼저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바깥놀이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이가 가는 곳을 엄마가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바꿔봐야 되는 거죠. 아이가 나비에 관심이 있는지, 꽃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엄마가 이렇게 따라다녀 보는 겁니다.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그때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작품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몰입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궁금할 때 엄마에게 묻죠. 그럴 때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채우고 싶을 때, 내가 목말라 할 때 탁 던져주는 것. 공부는 재미있다는 경험을 그때 부모로부터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바깥놀이의 그 방향도 이제 바꿔보는 거죠. 어머니가 많이 데리고 나가서 바깥놀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그 주도적인 끌고 가면 누가 하느냐?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 머릿속에 큰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유치원에서는 이런 아토피를 없애는 인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못합니다. 왜? 부모님들 의식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못해요. 학교에 3번만 전화 오면은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자가 교육을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설득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꾸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끌고 가는 교육을 하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전화 3번 오면요. 학교에서는요. 너무 힘들어서 그 교육을 못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 옷에 흙이 묻었는데요. 담임 선생님 2-3번만 전화 받으면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교육보다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보다는 민원안 생기고 하루 보내자. 이렇게 교육이 잘못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 민원 생기고 부모님이 전화 올 것 같은 교육은 하지 말자. 그리고 아이들을 방과 후에 교문 밖에 있는 봉고차에 탁 보낸 것까지만 하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을 믿고 학교 교육을 믿고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교육이 바로 서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흙을 못 만지고 흙을 두려워하고 흙놀이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대구 교대 교수로 있지만 교육부에서 13년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 가봤습니다. 북한에도 가봤어요. 금강산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미국, 유럽, 저는 많은 나라들을 동남아 가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처럼 흙을 무섭게 생각하고 흙을 멀리하도록 교육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아토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월등히 적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왜 아토피가 없는데 우리는 그 개성하고 서울하고 그 몇 킬로 차이 난다고요. 서울, 경기 우리는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토피가. 근데 북한에는 아토피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흙을 만지고 햇볕을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이 길러진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이들의 면역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지혜로운 어머니들께서 흙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흙에 대한 비밀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시골 있다고 흙 가지고 논다.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아이들의 체력이 도시 아이들 체력보다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시골 아이들의 체력이 도시 아이들 체력보다 더 떨어졌어요. 왜? 그나마 서울, 대구, 부산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몇백 미터라도 걸어서 다녀요. 요즘 시골 가보십시오. 집에서 학교까지 딱딱 다 태워줍니다. 엄마가 태워주든 학교 스쿨버스가 오든. 공식 통계입니다. 시골 아이들의 체력이 더 떨어졌어요. 시골 있다고 흙 가지고 논다.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오히려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흙을 제공해 준 아이들이 흙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차라리 서울 아이들이 흙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왜?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흙을 갖다 준 그 아이들이 흙 가지고 노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된 책입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흙을 먹여라 라는 책이 있어요. 미생물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이 책을 쓴 거예요. 미생물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지구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구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미생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쉽게 말해 좀 웃기는 지구가 되어가는 거죠.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 빙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 2~3배만한 그 얼음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왔대요. 그 큰 빙하에서. 또 언제 녹을지 모르죠. 어디로 떠다닐지도 모르고. 남극, 북극의 그 빙하가 다 녹을지 얼마 녹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계속 온난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대구에 사과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이제는 대구에 사과 농사 안 됩니다. 저 이제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농사 짓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지구 온난화로 또는 뭐 예측치 못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메르스도 왔다 갔고 신종플루도 왔다 갔고 사스도 왔다 갔어요. 이 책은 코로나 오기 전에 쓴 책입니다. 다음에 또 온다 그랬어요. 왔습니다. 다음에 더 센 게 온다 그랬습니다. 진짜 더 센 게 왔어요. 우리가 2년 동안 마스크를 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요즘 태어나서 우리가 이 환경이 몇 년 가면 마스크는 당연히 쓰는 걸로 아이들은 알겠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4년만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이 책에서 부모님들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집도 물려주고 차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려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는 물려줄 유산이 뭐냐?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면역력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번 코로나는 지난번 메르스보다 더 세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좀 취약해요. 그래서 치사율이 연세 드신 분들의 치사율이 높잖아요. 우리 감염이 됐을 때. 다음에 만약에 뭐가 오는데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오는데 이번 그 다음 분의 코로나는 아이들에게 취약하다고 한다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모님들이 면역력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의 흙 가지고 노는 유치원 그 어머니 인터뷰를 보면요, 우리 유치원에는 아토피, 천식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흙 가지고 놀고 흙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많이 쓰게 해서 몸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36도가 안 돼요. 36.5도가 안 돼요. 현대인들 평균이. 우리 인간의 몸은 36.5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36.5도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35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몸의 온도가 낮으니까 불임의 원인이 되고 특히 여성분들 현대인 전체적으로 몸을 안 쓰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운동을 해서 몸의 온도를 약간 더 높이면은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흙과 교류해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2명이 다녀왔어요. 한 명은 임금님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임금님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 의견이 반반이니까 준비하시오. 만반의 태세를 갖추시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태무심하고 있다가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만 극복하고 이번만 잘 넘기면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끝난다라는 과학자가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과학자들은 천만의 말씀. 다음에 또 온다. 이번 코로나는 종식되더라도 다음에 또 온다. 뭔가가 또 온다. 더 센 게 온다라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부모라면, 지혜로운 부모라면 누구 말을 듣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21세기 AI 시대의 교육은 3가지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올해 이제 35년 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5년 가르쳤으니까 상당히 많이 했죠. 제가 한 35년 경험을 하고 미래교육학자, 미래과학자들이 쓴 책을 한 100권 정도 읽고 해서 제가 3가지로 집약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면역력입니다. 둘째, 자립심입니다. 셋째, 창의력입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무슨 스카이 학벌, 그건 정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우리가 꼭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면역력 있고 자립심 있고 창의력만 있으면요. 내가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옵니다. 창의력 하나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많이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더라도 면역력 없으면 늘 건강에 문제가 있고 면역력 자립심 없으면 대학 나와도 부모님께 손 내밀어요. 인류대학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 첫째가 면역력입니다. 그 다음 자립심입니다. 창의력입니다. 그 아이는요. 내일 어떤 사고로 정전이 되어서 불이 딱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걔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면역력이라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흙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대구 교육대학 교수로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 맨발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흙 만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흙장난 안 하기 때문에 흙을 밟기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학교가 맨발학교예요. 여러분 원리는요. 흙을 손으로 만져도 돼요. 흙장난 해도 됩니다. 해수욕장 가서 모래찜질 해도 돼요. 등산을 통해서 신발 신고 산에 가더라도 흙먼지를 통해서 호흡으로 만나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등산도 안 하고 흙장난도 안 하고 바닷가 모래찜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이라도 밟아야 된다는 거죠. 맨발로 땅을 밟아라 그러면은 흙이 더럽다고 못 밟는 거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7년간 411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누가 천식에 걸리고 아토피에 걸리느냐 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세균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아토피 천식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다양한 세균과 접촉한 경험입니다. 다양한 세균과 접촉한 경험을 부모가 주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지나치게 깔끔한 집보다 약간 지저분한 집 아이들은 아토피 천식 없더라는 거예요. 농장에서 자란 아이 아토피 천식 없더라는 겁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아이들 아토피 천식 적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나치게 깔끔하게 키운 아이들, 단체 생활도 못하고 엄마가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혼자 키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면역력이 더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 경험을 어떻게 주느냐? 내일부터 그럼 당장 농장으로 이사 가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개, 고양이가 싫은데 반려동물과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연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먼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무슨 먼지를 만날 것이냐? 흙먼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흙먼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흙장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흙장난이. 흙먼지 속에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박테리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흙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바깥놀이를 돌려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이 아니고 놀이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이가 아프다면 엄마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다 그랬어요. 에리 프롬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년 내내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껏 뛰어놀면요 면역력이 좋아져요. 몸의 온도가 뛰어나고, 또 특히 제가 어렸을 때처럼 구슬치기 하고 공기놀이 하고 땅 따먹기 하고 할 때 흙 만지고 노는 애들은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흙을 못 만지게 하고 햇볕을 못 받게 하면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움직임을 돌려주고, 이왕이면 바깥 움직임을 돌려줘야 됩니다. 흙과 접촉하게 되면 첫째, 아이들의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뇌 감각이 깨어납니다. 발자극과 뇌자극이 직결되는 거예요. 셋째,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맨발로 땅을 밟는 그 순간 땅 속의 자연전자를 만나서 몸속의 정전기, 전자파, 활성산소가 땅으로 쑥 다 빠져나가서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아이들에게 바깥 환경, 햇볕, 신선한 공기, 흙, 낙엽을 돌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